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하는 대구사랑방입니다. 오늘 대구사랑방은 자타공인 안전 전문가 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홍기 산업안전 지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와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구 사랑방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간 건축 안전 분야로 공직 생활을 수행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법령 관련된 건설안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건설안전기술원 대표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하고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출연해 주신 안홍기 산업안전 지도사님께도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산업안전 지도사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산업안전 지도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이 기회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1회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일종의 개인사업 면허 자격이며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가공안전 분야로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 지도, 자문, 위험성 평가, 안전 관련 보고서 작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하는 전문가입니다. 네네, 그야말로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지식과 자부심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안전이 우리 시민의 안전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주로 어떤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동절기는 12월 달부터 2월까지를 말하며 기후적으로 볼 때 한파, 폭설,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 혹한으로 인한 동파, 강풍에 의한 자재나 간판에 의한 맞음 사고, 난방기구와 전열기구 가열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파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으로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누며 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2도 이하가 1 이상 지속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고 또 겨울은 그야말로 뭐 예측불허인데 우리 시민들 어떤 부분에 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예, 한파로 인한 기온이 급격히 저하되면 심장과 혈관계통, 신경계통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한랭 작업 시 저체온증, 동상 등이 발생하므로 어린이, 노약자, 내심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며 각 가정에서는 난방기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은 보온 조치를 하고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해야 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폭설하면 2014년 2월에 발생한 경주 마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가 떠올리는데요.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 지붕이 붕괴되어 사망 10명과 상당한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붕괴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PEB 구조의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된 조리실 건축물로 건축물의 지붕이 무거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사고입니다. 적설 중량이 습기와 더불어 많은 하중을 받게 되어 붕괴 위험을 초래하므로 건축물 지붕이나 비닐하우스의 눈 치우기, 비닐하우스 보강 지지대 설치, 그리고 안전한 시민을 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으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 착용, 보온 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의 최선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시민 안전 그리고 또 생활 안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 얘기하신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이 손을 호정에 넣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미끄러졌을 때 그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주로 보면서 다니는 거 늘 아찔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평소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겨울에 난방기구 활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뭐 각 가정에서도 자, 이런 난방기 기구를 통한 화재 겨울에 빈발하는데 이라는 거 화재 시에 안전하게 어쨌든 몸을 좀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이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과 같이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화재 시 초등 대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 대처의 가장 기본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시하죠.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밖으로 대피하며 진화하기 쉬운 현관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는 신속한 대피가 먼저죠. 먼저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이웃 주민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을 통하여 대피할 때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강한 기류로 인해 연기가 확산되어 위험하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를 하고 대피할 때 최대한 낮은 자세로 유도 등 유도 표지를 따라 대피하여야 합니다.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에선 발코니 비상 대피 공간을 확인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공간이니 물건을 적지 않은 창고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지금 또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라. 이건 뭐 거의 상식과 같은 그런 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화기의 안전 중요성, 소화기를 즉시 활용하는 것, 소방차 한 대 분량의 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 이런 내용들 굉장히 그 뭐 수도 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교육도 좀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요즘 어린이들부터 소화기 체험, 뭐 지진 체험 여러 가지 체험이 많습니다. 지자체도 보면은 저도 나중에 추후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런 교육도 많이 해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방금 소화기 얘기 나왔는데요. 소화기 사실은 저도 집에 지금 어디인가 있는데 정확히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좀 모를 정도인데 그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되겠네요. 자, 이참에 소화기도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종류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화기 종류는 또 네.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가정에서 어떻게 좀 구별하고 또 활용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시죠. 네. 소화기 종류는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한론 소화기가 있는데 각 가정에서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빨간색 색상의 2.5kg나 3.3kg의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 안에는 분말을 가압하여 방사하는 것이며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A, B, C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소 소화기 관리하는 방법은 소화기는 소화 약재가 분말 형태로 들어있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습기 등으로 인해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소화 약재가 굳어버리면 약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쯤은 소화기를 거꾸로 흔들어 분말이 굳지 않고 제대로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압력계의 눈금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눈금은 녹색 범위의 7에서 9.8kg에 속해야 되고 녹색 범위 왼쪽을 가리키면 저압 상태이므로 소화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요즘은 소화기 내용 연한이 10년으로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재를 진압하는 경우는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로 움켜쥐고 바람을 등지고 빗자루 쓸듯이 분사하게 네, 그러면은 이참에 사실 이게 스튜디오 녹화하면 좀 더 생동 있게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화상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화기를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네.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좀 이 작동을 하고 소화기를 활용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준비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하재가 나면은 네네. 그 당황해서 손잡이를 움켜쥐지 말고 네. 노즐을 여기 안전핀을 뽑아야 됩니다. 모든 안전핀을 소화기에 다 뽑고 있는 거죠, 노즐을 안전핀은. 잡고 네. 손잡이를 움켜쥐면 그대로 약재가 분사하게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우, 지금 화상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까지 지금 본인의 그 책상에 얹어놓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도 그렇고요. 지나다 보면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높이 서 있는 이런 타워 크레인을 볼 때마다 지나면서 굉장히 아찔한 생각을 늘 가집니다. 늘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자, 이런 그 사고들, 뭐 시민 스스로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그 공사장에서의 어떤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좀 유념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건축물을 철거나 신축 시 주변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을 지나갈 때 조금은 불안하시죠. 자재나 공구 떨어짐, 강풍으로 인한 가설자재 날림, 건물 주변 지하수의 변화로 인한 땅 꺼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물로 인한 음지로 인한 바닥이 결빙된 상태가 많습니다. 먼저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건축 허가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가림막 시설이 되어 있는지,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낙하물 방지망은 고층의 건축 공사에서 재료,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망으로 근로자, 보행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지망입니다. 간혹 낙하물 방지망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지망의 간격은 10m 이내로 하여하며 최하단의 방지망은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0.3cm 이하의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순간 풍속 초당 1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즉시 타워 크레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건 뭐 다 이미 알고 있죠.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5.3이 꽤 강도가 센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 시민이 한 사람은 저부터 했어도 그러면 우리 집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부터가 지진에 안전한가라고 늘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이거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진도 5.3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의 액상화 현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도에 제정되어 이후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최근에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에 불과하며 과거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내진 설계가 궁금할 경우 첫 번째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시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이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를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그의 건축물의 층수, 구조, 주용도,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이건 예. 누구나 그러면 그 인터넷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맞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당장 오늘 제가 사는 집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겨울철 안전사고, 뭐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그리고 가정에서 화재 등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가장 전 또 유용했던 것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지진 관련 얘기죠. 그 외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안전사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늘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외에 좀 강조를 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동절기가 지나면 해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안의 동결 융결로 인해 토합, 수압 증가로 인해 땅 꺼짐 현상, 공사장 주변 절개지, 옹벽, 석축, 담장과 노후 건축물의 피해와 낙석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해빙기 시기에는 수시로 주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 보면 저런 부분 참 위험한데 저 안전사고 정말 염려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지나다 보면 아찔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 또 뭐 더 나아가 국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뭐 신고의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요령과 대처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소관인 안전신문고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문고. 긴급하지 않은 네. 일상생활 속의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안전신문고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생활안전, 산업안전, 보행,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입니다. 안전신고 접수 시 위치, 사진, 신고 제목, 신고 내용, 신고인 성명, 연락처를 입력 후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기간을 선택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확인 후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7일 이내 처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안전신문고가 별도의 앱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본인이 목격한 이 안전 위험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봇대가 지금 굉장히 좀 기울어졌다, 위험하다. 그리고 또 예. 어느 골목을 지나다가 어느 집에 이 옹벽이라고 그러죠. 담장이 좀 위험하다. 그럼 이제 찍어서 예. 바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부분 또한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우리 또 시청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시면 대단히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바쁘신 시간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마무리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건설 현장, 제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고귀한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의 건설 안전 전문가, 안전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이며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구사랑방 지금까지 행복건설안전기술원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안전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사랑방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